We are not going back.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WK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면택 기자입니다. 대선 특집 두 번째 편입니다. 긴급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골프를 치고 있던 본인의 웨스트팜비치 골프장 부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트럼프 후보는 자신은 안전하다고 확인하면서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유세장에서 발생했던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암살 기도인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총격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가 현재 경찰에 체포돼 있어 머지나 제2의 트럼프 암살 기도인지 아니면 단순 해프닝인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특집 두 번째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역풍, 해리스 순풍입니다. 토론 대결 후에 나타나는 상반된 현상입니다. 9월 16일 월요일로 D-50, 이제 11월 5일 대선일까지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0일 남은 백악관 레이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이민자 혐오 발언, 지나친 음모론에 기울면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반면에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SNS에서 압도의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후보는 토론과 유세장에서 거센 후폭풍을 불러온 데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후보는 이민자 혐오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어 폭탄 테러 위협 등 후폭풍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토론에 이어 애리조나 유세에서도 이민자들이 개나 고양이를 잡아먹고 있다는 발언에 이어 공원 호숫가에 있는 거위까지 몰래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take in the geese. You know where the geese are in the park, in the lake. And even walking off with their pets. My dog's been taken. 이민자 혐오 발언을 결코 멈추지 않고 더하고 있는 겁니다. 토론에서 트럼프 후보는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에서 IT 출신 이민자들이 주민들의 애완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고 있다고 발언해 해리스 후보는 물론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민자 혐오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IT 출신들은 대지진으로 미국이 난민으로 대피시킨 합법 체류자들이고 6만 인구를 가진 스프링필드 당국이 3D 업종에서 일손을 구하기 힘들어 15,000여 명을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이민자 혐오 발언으로 오하이오 스프링필드 지역에는 학교와 시청에 이어 병원들도 폭탄 테러 위협을 받아 그의 말 한마디가 미국을 분열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후보는 지나친 음모론에 기울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패배나 잘못은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음모론에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을 공화당 내부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음모론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배경에는 미친 음모론자로 불리며 거의 모든 SNS에서 차단당하고 있다는 올해 31살의 여성 로라 루머라는 여인이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레드월에서 블루월로 바뀔지 모르는 격전지 노스캐롤라이나를 대표하는 공화당의 탐 틸러스 연방상원의원은 로라 루머는 미친 음모론자로 자주 구역질나는 쓰레기 발언으로 공화당까지 분열시키고 있다며 트럼프 후보가 그녀를 내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후보는 그녀는 오래된 팬일 뿐 우리 캠페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팬으로서 그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는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로라 루머는 트럼프 후보의 초대로 전용기에 탑승하기도 했고 트럼프가 자신을 스킨십하는 사진을 자랑스럽게 게시하며 친분을 과시해왔고 9.11 테러 사태를 내부 수행으로 주장하는 등 음모론을 설파해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와의 토론에서 패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토론 패배는 ABC 탓, 2020 대선 패배도 부정선거 탓으로 주장하는 등 지나친 음모론에 기울어 있으며 그런 배경에는 미친 음모론자로 거의 모든 SNS로부터 차단당한 로라 루머 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비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토론 승리 후에 훈풍, 순풍을 타고 있어 광풍으로 몰아쳐 백악관에 입성하는 데 총력전을 펼쳐 예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토요일 저녁 워싱턴 DC에서 열린 흑인 의원총회 디너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와 그의 극단주의자들은 미국을 과거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Donald Trump and his extremist allies intend to take our nation backward. But we are not going back. We are not going back. 해리스 후보가 훈풍과 순풍을 타는데 두 갈래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특히 토론 승리 이후 자체 밈팀과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지지선언 등의 큰 도움으로 SNS 온라인 전쟁에서 트럼프 후보 측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토론이 끝나자마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그녀의 광팬들인 스위프티들이 대거 유권자 등록에 몰려 해리스를 배합군으로 보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정부 웹사이트인 voter.gov에는 하루 평균 3만 명이 접속해왔으나 테일러의 해리스 지지 선언 날 72만 7천 명이나 쇄도했으며 그중 절반을 넘는 40만 6천 명은 트위프트들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젊은 층으로 보이는 이들 스위프트들이 대거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실제 투표하게 되면 경합지들의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MZ세대 5명이 전권을 갖고 있다는 해리스 밈팀은 토론이 끝나자마자 갖가지 밈들을 만들어 틱톡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로 퍼뜨리고 있어 트럼프 측보다 조회수에서 1억 번 이상 차이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대체적인 대선 후보 토론에 대한 평가를 전해드립니다. 대다수 미 언론들은 토론에서 미끼를 던진 해리스의 덥석문 트럼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나아가 사실상 자폭했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보면요, 해리스 후보가 미리 준비한 미끼들을 곳곳에서 던졌고 트럼프 후보는 이를 덥석덥석 물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분을 참지 못한 트럼프 후보가 근거가 없다는 앵커들의 팩트체크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혐오 발언 등으로 좋게 이야기하면 자충수, 심하게 얘기하면 자폭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미끼 또는 덧놓기 전략은 토론 2, 3일 전에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으로 볼 때 트럼프 측에서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참모들이 우려했던 대로 본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대방의 미끼에는 본인 스스로 자제하지 못한다는 트럼프 후보가 그대로 덥석문셈이 됐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첫 미끼는 그녀의 최대 취약점 중 하나인 국경 문제 후에 나왔는데 왜 3년 이상 악화시켰다가 대선 6개월 전에야 일시 국경 폐쇄 방안을 발표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간단하게 반박한 후 엉뚱한 이야기거리로 트럼프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트럼프 유수장에 가보면 당신을 위해 무언가 하겠다는 소리는 전혀 없고 본인과 부자 친구들만을 위한 공약과 허위 과장 주장만 늘어놓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지치고 지루해 일찍 유세장을 떠나더라고 해리스 후보는 공격했습니다. I'm going to invite you to attend one of Donald Trump's rallies because it's a really interesting thing to watch. You will see during the course of his rallies he talks about fictional characters like Hannibal Lecter. He will talk about windmills cause cancer. And what you will also notice is that people start leaving his rallies early out of exhaustion and boredom. And I will tell you, the one thing you will not hear him talk about is you. She said people start leaving. People don't go to her rallies. There's no reason to go. And the people that do go, she's bussing them in and paying them to be there and then showing them in a different light. So she can't talk about that. People don't leave my rallies. We have the biggest rallies, the most incredible rallies in the history of politics. That's because people want to take their country back. 이에 발끈한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후보의 유세장에는 아무도 안 간다. 그녀의 버스 투어에 탔다가 돈만 낸다는 등의 성난 무리수를 두며 반박했습니다. 유독 사상 최대 규모, 최대 열정을 보이는 유세 규모와 분위기를 자랑해온 트럼프의 자존심을 일부러 건드린 겁니다. 트럼프는 첫 취임식 때도 오바마 때에 비해 텅 빈 워싱턴 내셔널몰의 인파를 보고 언론사에게 교정을 부탁한 것으로 알렸을 정도이고 이번에도 해리스 후보가 경합지에서 15,000명씩 움집하자 AI로 만든 가짜 군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투척한 미끼를 덥석문 트럼프 후보는 최대 무기 중 하나인 국경 문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공격을 퍼붓지 못한 대신에 자신의 무리수를
해명하는 데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 트럼프 후보는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에서 IT 이민자들이 주민들의 애완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고 있다는 이민자 혐오 발언까지 했다가 그곳의 학교와 시청, 병원들이 폭탄 테러 위협을 받게 하는 부폭풍을 불러온 겁니다.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of the people that live there. 최대 취약점인 경제와 물가 문제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로부터 최악의 실업률과 최악의 경제 위기를 물려받았다고 반박하는 미끼를 던지자 트럼프 후보는 다시 한번 화를 내면서 해리스 후보나 그녀의 아버지는 막시스트, 마르크스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했습니다. She's a Marxist. Everybody knows she's a Marxist. Her father's a Marxist professor in economics, and he taught her well. 자메이카 출신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서부의 명문 스탠퍼드 대학 명예 교수 자리에 오른 해리스의 아버지나 주 검찰총장,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부통령까지 지낸 후에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 보고 공산주의자로 공격하다 보니 많은 공감을 얻기는커녕 자신의 최대 무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아직 토론 대결로 승부가 완전 갈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한 번의 토론으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압도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토론 후에 나오는 각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해리스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7대 경합지들에서는 아직 그야말로 0%에서 1%대, 즉 동률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론 후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ABC 방송 입소스 조사에서는 51대 47, 야후 뉴스에서는 50대 46%로 전국 지지율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4포인트 앞섰으나 크게 벌리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7대 경합지들에서 해리스 후보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블루월 3곳에 이어 네바다까지 4곳에서 앞섰지만은 0.1포인트 내지 1.2포인트 차이에 박빙 우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도 노스캐롤라이나 0.1, 조지아 0.3, 애리조나 1.3포인트 차이로 맹추격당해 레드월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50일 동안 해리스 후보가 훈풍과 순풍을 오바마처럼 광풍으로 몰아치게 만들어야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면택 기자였습니다.